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빈 한석우입니다. 11월 11일, 오늘 일자가 4개 겹치고, 우리 잘 아는 빼빼로데이죠.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간밤에 뉴욕 증시도 전날의 모습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우는 1% 가까이 올랐지만 S&P는 보합권, 약보합권, 특히 나스닥이 1.3% 이상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월요일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날에 파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유용성 있게 개발됐다. 이런 소식에 환호해서 나가던 것에 비하면은 그래도 조금 좀 다소 차분해진 그런 모습이다. 이런 거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적인 면에서요. 아침에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신 분들은 finbiz.com 잘 보고 계시죠? 그거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났나, 이러고 또 선물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거 이제 아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시간 나시면, 매일 아침에 한번 참고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우리 시장이 오늘 어떻게 움직일까 한번 예측해 보셨는데, 시장은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대로 움직였는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위 말하는 컨택주는 좀 오르고 언택주는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장을 언택이냐 컨택이냐 이런 식으로 양분법적으로 나눠서 보는 거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야 된다. 그거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죠. 그동안에 지금은 이게 섞여 있어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업종들, 종목들, 그것들이 이제 이런 백신 개발의 소식을 듣고 뭔가 좀 이제 기회를 좀 찾았다. 이래서 이제 상승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로테이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순환매죠. 그걸로는 인정할 수 있어요. 어떤 일정 부분이.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거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조적인 성장성을 이 종목이 이 산업이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제 한풀이 상승도 며칠 하는 거지 계속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온다면 오히려 낮은 단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하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담으려고 하는 그런 대상의 종목들이 과연 구조적인 성장성과 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도 보면 외국인들도 많이 샀어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222억 기관. 그러니까 참고로 좀 보면 이마트, 아모레 퍼시픽,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거는 전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매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의 움직임의 주력은 이런 게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지난 8월까지는 개인 투자가들이 아주 되게 심플하게 기술 성장주 이래가지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기관이나 외국인 움직임을 우리가 신경 써서 안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특히 이제 백만개미를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개미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독립운동하고 이런 거 아니다. 그럼 우리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것만 잘 쫓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라는 걸 인정한다면 이제부터 시장의 이니셔티브는 점차적으로 외국인 기관, 특히 외국인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그런 길목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게 그쪽이랑 맞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뭐 IPO 관계로 해서 카카오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좀 플러스 났다가 뭐 다시 이제 마이너스 500원을 끝났지만 이것 역시 외국인들은 좀 샀어요. 외국인 개인이 좀 샀어요. 네이버는 외국인 좀 팔고 개인만 좀 사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체크해 보시면 아 이게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또 매일 이렇게 체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늘 그랬듯이 패턴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땡깁니다. 특히 이제 선물을 땡겨요. 그래서 선물을 땡기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 기관들이 선물 매도, 현물 매수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기관도 장 초반에는 별로 안 사는 것 같다가 후반 들면서 매수폭을 늘리면서 결국 4천억 이상 코스피에서만 샀어요. 그리고 뭐 외국인들은 7,685억 샀고 그래서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4,138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6천억 넘게 매도를 했어요. 선물에서.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게 한 1,000억 가까이 코스닥에서 개인들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코스닥을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죠. 연말이 되면 뭐가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한다? 먼저 코스닥부터 빠질 거다. 그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형주, 그 다음에 이제 집금소부터 코스닥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제 좀 감안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엔 뭐 코스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코스닥에도 좋은 종목 많지만 투자 경험이 좀 짧고 주식시장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서 그 리딩 컴퍼니 쪽을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 게 안정성 확보에는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 수출입 동향 같은 것도 발표되고 역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반도체 이쪽은 좋아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 기관 다 샀어요. 외국인이 4,586억 샀고 삼성전자를. 그래서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6만 원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100원. 이 6만 원 이상에서 이렇게 오르는 게 흔치 않은 건데 우선주는 뭐 신고가를 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개인이 삼성전자를 5,935억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산다. 이거가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건 좋지만 메인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가 개미 아니에요. 하나하나 물어다 이제 좋은 거를 물어다 놓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팔고 잘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사는 것보다 파는 게 적어야 된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말씀 드렸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고 12월 말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포트폴리오에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간 이렇게 돼서 코스피 지수는 1.35%나 끌어올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 내용은 이제 조금 후에 다시 좀 짚고요. 오늘 이제 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게 MSCI 지수 편입 종목이 드디어 이제 나왔죠. 그래서 뭐 SK 바이오팜 우리가 예측한 대로 SK 케미칼, 두산중공업 이런 것들이 이제 그 MSCI 지수에 편입됐어요. MSCI 지수 편입이나 이런 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브런치 카페에서 제가 뭐 코스피 200 지수라든지 뭐 이런 거랑 같이 그런 이제 관련 지수들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 관한 것 뭐 이런 거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웬만한 그런 추정 지수들 인덱스는 거의 다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GS 리테일하고 GS 홈쇼핑이 이제 회사를 합친다 이런 발표를 했죠. 그렇게 되면 자산 규모가 이게 9조가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유통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 있죠. 여러분 아시지만 이거는 이제 온 오프 라인의 그 두 유통 체계를 같이 합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어요. 경쟁하는 다른 이제
그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나. 그래서 매출이 그렇게 되면 이제 15조 정도 되는데, 이 회사 발표에 의하면 25년까지는 한 25조 정도의 그런 유통으로 키우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시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잘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금 시장이 막 이게 막 로테이션 장세다 뭐 이렇게 뭐 어수선하고 지금 뭐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냉정함을 갖고,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물고기라서 어항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어항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항 밖으로 나와야 돼요. 밖으로 나와서 어항을 보면 자세히 잘 보이잖아요. 뭐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시장에서 한 발 좀 쭉 빠져갖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아닌 종목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좀 이렇게 시장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이 보이죠. 우리가 이런 거였잖아요.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그 전에, 예. 그러니까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 공식이 뭐예요?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기술주는 빅텍 기술주는 이게 미국 시장의 얘기지만 뭐 우리도 영향 받으니까 빅텍 주식은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관련주, 경기 민감주 뭐 이런 것들이 상승한다. 그리고 그린 에너지 쪽이 상승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한번 뭐 뒤치락거렸지만 바이든이 당선, 이게 참 미국 이게 결정이 안 나서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여튼 당선자죠. 그 바이든의 당선을 인지한 후에 우리가 생각했던, 선거 전에 생각했던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는 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끌어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바이든 당선에 대한 파티를 하는데 그냥 이쪽은 이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각자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갖고 다 뜨겁게 파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생각하던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흥분해서 바이든 축하 파티는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 그럼 이거 시장 정리가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정리가 좀 필요한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었죠. 어저께인가 그저께. 저 파이자 백신 얘기가 나오지 않아도 기술주들은 한번 정리를 한번 할 것 같은 찰나였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술주들, 또 그거 영향받은 우리나라의 기술주, 소위 말하는 뭐 언택, 우리나라는 뭐 그런 정확한 개념이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뭐 그런 것들도 쉬지 않고 막 쫙 주가를 뽑아줄 때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살 게 많다, 천천히 연말까지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러지 않아도 이제 좀 이게 정리를 해야 될 때 이 트리거 역할을 뭐가 해줬냐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백신이 해준 거예요. 코로나 백신이 딱 나오니까 옳고 잘 됐구나, 시장은 이렇게 인식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미 많이 달려서 고공에 가 있는 주식을 또 투자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죠. 불안스럽죠. 그런데 그거를 아닌 딴 거를 그동안에 안 오른 거를 끄집어내서 가려니까 뭔가 좀 동력이 필요한데 이 동력으로 이게 마침 잘 됐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미리 끌어다 썼으니까 백신 나왔다, 이 얘기만 나오는 순간 이미 코로나 끝난 거다, 뭐 이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훨씬 많이 앞으로 달려가니까. 그렇다가 이제 점차 냉정을 찾으면서 그게 아니었나 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모처럼 그런 주식들이 막 오르니까 저도 이제 그 파이자 백신 그 발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 생각은 있고, 또 제가 외신 자료 본 것도 있고 그렇지만 어저께는 이제 처음 나가는 날이라 괜히 제가 거기다 뭐 폄하되는 얘기를 막 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그냥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자꾸 쿨다운 될 테니까, 이런 생각.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공포에 넣는 그런 기간은 자꾸 짧아져 가고 있다. 이거는 결국 이제 해결의 신마리를 찾아서 그 길로 들어섰다. 이거는 분명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이제 파이자 백신 여러분들도 이제 그동안 뉴스에 많이 뉴스에서 더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파이자 이거를. 그리고 뭐 이건 제가 잠깐 기사로 외신 기사로 봤는데 확인된 건 아니지만 뭐 파이자 CEO가 그거 발표하는 날 그 5.6밀리언, 그러니까 560만 달러에 해당하는 그 파이자 주식을 팔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리걸리 프로블럼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뭐 확인된 건 아닌데 어쨌든간 뭐 이런 잡음이 계속 들려져 나와요. 그러면 아니 이거 왜 CEO가 이렇게 기쁘고 주가 뛰는 날 자기 주식 팔았을까요? 근데 뭐 그 회사 대변인 말로는 이미 봄부터 준비됐던 매도하려고 준비됐던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사에 났던데 뭐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또 내부적인 문제 자체가 이게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새로운 방법으로 백신을 개발한 거기 때문에 이게 보관 유통 관리 과정에서 이게 마이너스 20도에서 마이너스 70도를 유지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제 생각에 파이자 백신이 우리나라에는 잘 해당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도 선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럽도 그렇고 뭐 다른 국가에서 우리 뭐 몇 도스죠, 몇 도스죠. 그러니까 얘는 투샷이죠. 2번 맞아야지 이제 백신이 제대로 활동하는 거죠. 기간은 1년인지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통상 이제 1년 보죠. 그렇게 이제 독감의 경우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영하 70도 이렇게 그런 거 우리나라 병원에 그런 데 잘 없잖아요. 그것도 하자고 뭐 냉동고를 만들 수도 없고 각 병원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고 그 내년에 5천만인가요? 투샷이면 2,500만 명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해당 안 되고 또 그 내년에 굉장히 많이 만든다고 그래도 별로 우리한테 돌아올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데는 백신보단 치료제가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아, 왜 우리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것도 기다리시면 제가 그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셀트리온 서정주 회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치료제를 금년 내에 투여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쓰기엔 충분하고 나머지 남는 거는 해외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백신 같은 거를 무지 세게 해서 우리가 FDA 뭐 이렇게 공인받아 전 세계로 하는 거는 미국 기업 때문에 안 돼요. 우리 그 돈 벌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간 독자적으로 이제 이런 치료제 같은 거나 백신이 나온다 그래도 우리 쪽에서 우리 질병관리청도 있으니까 정부에서 해서 우리한테 효과가 얻어지면 이게 이제 뭐 K-팝 같은 거죠. 이제 또 K-바이오죠. 그렇게 해서 뭐 우리가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발표를 하니까 오늘 이제 셀트리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 오늘 간만에 좀 움직였어요. 많이 올랐고 이것도 외국인 기관이 모두 샀어요. 두 종목 다. 개인들은 좀 팔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개인들이 그냥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산다 하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오르면 무조건 판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탄을 모으는 거예요. 언제를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실탄 바로 다 쏘고 막 이러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이게 굉장히 이거 영악하게 운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이제는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돌파구가 마련돼 가는 그런 계기에 섰다. 그런 과정에 본격적으로 섰다.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코로나가 우리를 공포스럽게 괴롭힐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게 남았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시장이나 산업에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억눌렸던 산업들이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이게
우리가 컨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눌렸던 모든 산업이 다 기지개 켜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구조적인 성장성을 이 회사가 지니면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 선택되어질 수 없고 이런 약간 이거 뭐예요? 한풀이성 상승이 끝나면 그냥 또 잊혀져 가는 주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가려내는 이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이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알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외국인 보는 거죠. 얘네 뭐 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린 개미예요. 그러면 개미가 성공하는 길은 나는 개미다라고 먼저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외국인 기관, 특히 외국인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얘네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나. 근데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외국인들이 뭐 그런 전통적 가치주만 뒷다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얘는 철저하게 딱 갈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관 외국인이 산 거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뭐요? 돈 잘 버는 기업. 돈 버는 기업을 산다는 거예요. 얘네는. 이게 언택이냐 컨택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언택 컨택은 이제 끝났어요. 언택을 하든지 컨택을 하든지. 근데 여러분 어제도 예를 드렸습니다만 줌. 그런 거는 좀 타격이 있겠죠. 왜냐면 실제로 만나서 회의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거를 회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사실 언택이냐 컨택이냐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뭐 게임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 게임주나 게임 산업에 뭐 이런 게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돌아다니게 해서 그게 번창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원래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으로 이 시장을 보면 시장이 오늘 정도의 움직임을 이 정도 보여준 거 이렇게 백신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확 이렇게 물뒤집기를 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결과를 보면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았다. 괜찮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이 괜찮은 시장으로 보여진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오늘 쉬고 딴 게 같다. 예를 들어서 오늘 광군제국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이마트는 또 실적 좋게 냈다고 그러니까 막 올라갔다. 나 저거 못 사서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고 있는 종목도 구조적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삼성전자 어제도 똑같이 BBIG 자동차 그린에너지 관련 거기서 파생되는 이런 거 그런 것들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더 천천히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이건 놓쳤다고 나 이거 있잖아요. 연말 전에 또 더 싸게 사실 수 있는 기회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급하게 시장을 보실 필요가 없고 처음 생각한 것처럼 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오늘 환율도 드디어 1110원 50전 4원 90전 또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화가 강해지는데 아직 수출의 타격주 정도는 아니니까 원화 강세는 일단은 좋은 쪽으로 평가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시장은 오늘 정도면 상당히 괜찮다. 내일은 또 오늘보다 더 괜찮아질 시장의 반응이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은 파이자가 절대적인 거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나올 수 있고 다른 회사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시장 정리하고 저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